그 중요한 이 문제를 끌어내신 오상종 대표. 오상종 대표. 한번 저희가 상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상종을 네, 한번 네, 오상종 네, 대표와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께서 직접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스피커폰으로 바꿔주시면 스피커폰. 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대표님?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는데 네네. 지금 지금 이제 요 소리를 김혜경 조금만 더 키울까요? 소리를 더 네. 키우겠습니다. 네. 네, 김혜경 씨가 지난 11월 14일 날 선거법 네. 1심에서 이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재판부에서 사실상 그 재판 판결 내용을 보면 의원식 의장 부인도 지금 그 증언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위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정작 그 이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보도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모상종 대표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그 고발하신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 보도 보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모상종 대표님께서도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그 10월 14일 날 그때 상황에서 이 위증으로 지금 사실 국회의장 부인이면은 국회의 퍼스트 레이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회 영부인을 이렇게 그 고소하는 거 쉽지만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혐의를 캐치할 수 있으셨습니까? 네. 쉽지 않지는 않았고요. 쉽지 않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것 봐라 해서 저희가 지난 10월 10일 네. 10월 10일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결심 공판 전에 네. 얘들 나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썼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3일인가 3일 그렇죠. 날 재판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10월 10일 네. 내 기사가 나왔었고 네. 예, 그래서 하고 저도 이제 그때 모르고 있었다가 모르고 있었다가 제가 뒤져보니 예. 이거는 재판부에서 저한테 작은 선물을 주네 해서 선물을 주네. 안 그래도 이제 우원식이가 그러고 다니는데 그래 마누라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던진 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바로 뭐 위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판사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죠. 어떤 포스, 예. 포스기를 다 뒤져보실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선고를 조금 늦춘 거예요, 판사님이. 네, 그렇죠. 선고 공판을 늦추었죠 그때. 네. 네네네. 그러면서 저희도 왜 늦추지 하고 이제 걱정을 처음엔 좀 하셨죠. 예,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빼박 증거를 네. 증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김혜경을 신경혜가 유죄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한 거죠. 네. 만약 지가 뭐랄까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 재판이 지지부진됐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데 현금으로 냈다고 함으로써 이게 이제 빼박 증거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래서 배소영까지 네. 이제 그 위증죄 공범으로 그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 대표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배소연도 지금 신 씨의 그 증언 때문에 엮여 들어가 버린 거 이렇게 좀 판단한 것인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소영 같은 경우는 네. 지난 5월달에도 2차례에 걸쳐서 제가 위증죄로 고발을 했었고 배 씨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또 이번 10월 10일 날 나와서 재판한 거에 대해서도 네. 또 세 번째 고발을 했고 예. 그래서 지금 얘가 배소연이가 법인카드 때문에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판결문에 이번에 박정호 판사님의 판결문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으므로 네. 검찰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기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네. 고발인의 이 조사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인 신 씨. 마찬가지예요. 네네. 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건 바로 재판에 회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박정호 판사 본인이 이제 혐의 내용을 이미 판결 과정에서 다 얘기해 버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을 예. 수원지검에서 함께 네. 했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는 그 하용만 검사님이거든요. 네. 네, 그 검사님이 판단하기에는 네. 이건 뭐 너무나 쉽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일요일 날 수원지검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왔고, 네네. 네, 하고 왔고, 그래서 이제 이번 안 그래도
지금 국회 예산 가지고 아주 갑질을 하고 있는 네. 이 야당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우원식한테 작은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혹시 이번 요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 저 만약에 신씨 그가 위증 혐의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만약 위증을 했다면은 위증을 교사한 사람도 따로 있지 않겠는가 이런 네, 이제 그래서 위증을 지금- 했다면 그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좀 놓쳤었는데요. 네. 지금 김혜경을 제가 이제 공범으로 추가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위증에 대한 공범 그러니까 네. 왜 그게 왜 이거 신씨의 위증에 대한 공범으로 김혜경을 또 고소합니까? 네, 어떻게 왜 됩니까? 그러냐면 네, 이 신씨나 배소연이나 네. 네. 이들이 그 김혜경하고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네. 김혜경이 그렇게 입을 쳐 다물고 음.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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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 네. 자기가 진실하다, 자기가 법인카드 뭐 등 해서 결제를 했다면 신경애가 네. 우원식 마누라가 네. 제가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했을 때 아니에요 제가 결제했어요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피고인석이나 혹은 그 방청석에서 네. 입을 쳐 다물고 있었다는 것은 공모의 혐의가 짙죠.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신경애도 신경이지만 배소연을 빨리 그 재판에 넘겨서 깜빵에 집어 넣어야만 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배 씨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이 위증 여부 이게 네. 지금 이미 수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예, 간 거고요. 네네. 일단 기소가 빨리 돼야 됩니다. 기소가 빨리 돼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원지검에 조만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서 네. 기소를 촉구하는 장기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는 그럼 우리 배소연 그다음에 지금 신 씨.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김혜경 씨도 추가 기소해야 제가 된다. 고발하고 나서 바로 추가 네. 여기까지 좀 정리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지금 요 배소연이가 이제 80억 재산 그렇죠. 형성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걸 가지고 2022년도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었고 그렇죠. 최근 국감장에서 배소연이가 이제 약 10년 동안 네. 공식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약 3억 7천, 3억 8천 그렇죠. 정도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번 건 3억 7, 8천.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2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게 얘가 그러면 뭐 좀 정려세라든지 여기까지만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부분도 같이 하면은 집어넣어 놓으면 아마 배소연이가 그 이재명에 대해서 좀 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가장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 오상종 네네. 대표님 말씀 들었습니다. 네, 웃음소리 시원하시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고발을 한 주체인 오상종 대표님의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네, 네. 일단 위증 교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김혜경을 지금 공범으로 네, 그리고 또 고발했다는 배소연도 얘기도 공범으로. 있고요. 사실 네. 정말 그 본인들이 그때 진실을 고백했어야겠죠. 만약에 그 증언이 이상하면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안 했다는 거는 정말 다 서로 짰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교사를 누가 했나? 네. 충분히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갔다 오시죠. 네, 지금 주차 네. 문제 때문에 잠깐. 네. 제가 그러면 또 네, 잠깐 전화가 안 왔었나요? 그렇네요. 아, 정말 통화 죄송합니다. 중이었어가지고 아마 네, 또 네, 그랬나 네.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저희 오랜만에 성재주 있는 성재주 TV 혼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강 의원님이 주차를 또 이제 하러 지금 나가신 상태이고요. 아, 참 요즘 이 강남에서 주차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나가 계시는 동안 우리가 좀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보면 좋은 게 유동규 선생님이 지난번에 또 재미난 폭로 한 가지를 또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찌재명이라는 별명이 생기고 형 보수지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던 게 이 형수님과의 녹취 때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형수님과의 녹취가 공개가 됐을 때 김혜경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아, 남편에게 이제 그 형님이 그러니까 이재선 씨죠. 형님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불법적인 청탁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거를 세련되게 좀 이제 거절하는 방법을 남편이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이 보시
보시기에 좀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얘기만 들어봤었을 때는 마치 김혜경 본인 스스로는 형수의 그 논란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뭐 이미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만 김혜경이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그렇게 쌍욕하고 있었을 때 옆에서 같이 웃고 있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그 이재선 씨의 딸 그 딸한테도 야 내가 너네 아빠 그 정신병원 들어가는 거 막고 있었는데 다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집구석 같은 경우는 뭐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까지 싹 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김혜경 본인 스스로도 그 형수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상관없이 그랬던 거죠. 또 웃긴 게 이재명이가 아들 그 동호가 한창 이제 그 불법 도박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사용했던 아이디가 이기고 싶다 아니었습니까? 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도 굉장히 좀 직선적으로 만들어요. 뭐 이재명은 뭐 찢어버리겠다 이러면은 우리 동호는 그냥 이겨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는 건데 그 아이디로 달려있던 게시물 중에 이른바 이제 그 약간 뭐라고 합니까? 그 정자동 분당에 사시는 분도 아실 텐데 분당의 그 정자동에 약간 이제 그 좀 잘못된 술집 그리고 또 이제 업소 이런 데를 간 후기를 남겨가지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가지고 막 사과하고도 그랬었는데 3주인가 4주 정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돌변해가지고 아들은 남이다 이래버렸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는 본인 스스로는 그래도 뭔가 좀 뭐 단란 주점이나 뭐 이런 데를 좀 안 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도 또 유동규랑 김용이랑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단란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했었을 때 이재명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추가적으로 폭로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수차례 이재명이가 2080이라고 하는 단란 주점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동호보다 더한 게 동호는 그래도 뭐 이런 뭐 업소를 가든지 뭐 술집에 간다라고 한다면 지 돈으로 내든지 아니면은 뭐 좀 양보해가지고 뭐 이재명이나 김혜경 돈으로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재명 그 대표는 참 대단한 분인 게 알뜰살뜰한 게 그 단란 주점에 가서도 그때마다 공무원들의 법인카드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아따 그러니까 진짜 막 징글징글한 인간이면 대단한 인간인 거예요. 그 단란 주점에 가서까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랑 그 유동규 씨가 뭐 한 15년 가까이 되는 그 2년 동안 옆에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을 봐왔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그 이재명이가 직접 계산한 적이 없다. 또 심지어 지난번에 또 이제 호주 출장을 갔었을 때도 김문기 처장과 이제 호주에서 골프를 쳤을 때 그린피 카트, 골프채 렌트 비용 다 누가 냈다? 유동규 씨가 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래도 자기가 직장 상사인데 뭐라 좀 낼 줄 알았더니만 뭐 하고 그냥 내빼냐? 샌드위치랑 음료수만 고르고 또 내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는 또 허구한 샌드위치 또 좋아해. 그래서 호주 출장을 가서도 샌드위치 나 이거 먹을게. 음료수도 이거 먹을게. 이거만 골라주고 지는 그냥 내빼버리고 그것도 다 누가 결제했다는 거예요. 유동규만 결제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알뜰살뜰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에 그러니까 미친 인간인 겁니다. 매번 그러니까 저희가 좌파를 보면서 하는 얘기지만 입으로는 뭐 서민이 어떻다라는 등 입으로는 무슨 뭐 어쩌다라는 등 막 그딴 소리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돈에 환장하고 미쳐 있는 게 좌파들 아닙니까? 재명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또 그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거 주식 투자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그렇게 막 환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대선 때도 떨어지고 난 뒤에 바로 그냥 방산주에다가 2억 원인가 그렇게 막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 좌파들은 걸을 타선이 없다. 이재명 같은 경우도 제 아내도 뭐 문제지만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문제고 그래서 이 좌파 일가들의 이런 어떤 위선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댓글창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진상인 거죠.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또 강 의원님이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하필 또 진상 얘기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저희 복귀 시점을 맞춘 진상 언급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어제 듭니다. 주차는 잘 네. 하고 오셨습니까? 아유 뭐 네네. 덕분에. 그렇습니다.